그 일곱 번째 브랜드는 여러분들 그 요즘 빨래방 브랜드들 여러분들 빨래방 아이템들 관심 많으시죠? 네, 빨래방 브랜드 중에서도 워시팡팡이라고 하는 브랜드, 뭐 무인 창업이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워시팡팡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시팡팡의 나경진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역시 다른 분들과 똑같이 간단하게 그 대표님 소개도 좀 하고 인사도 좀 하고 그러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워시팡팡 셀프 빨래방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나경진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설명회 하시는 거 계속 봤는데요. 저도 열심히 시간 즐겁게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워시팡팡, 뭐 이름에서는 사실 빨래방 워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네, 워시팡팡만 보고 사람들이 빨래방 브랜드인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워시팡팡은 어떤 창업 아이템이다를 컴팩트하게 소개를 좀 네. 해주십시오. 셀프 빨래방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네. 셀프 빨래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 쓰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불로 운영이 됩니다. 네. 요즘에 무인 샵들이 후불로도 많이 이용되는데 저희는 선불로 이용돼서 로스가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되게 동네에 많이 요즘엔 창업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이 볼 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뭐 사실은 이제 좀 아이템 자체가 좀 달라서 장사가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장사가 잘 되나요?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이제 저희 창업자분들은 궁금할 거거든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셀프 빨래방은 안정성보다는 사실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따라서 총 매출에서 네. 제외되는 매입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사실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의 매출을 가지고도 수익의 극대화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가 이제 빨래방이고요. 그리고 제일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필요치 않고 매장 크기도 보통 10평 정도이기 때문에 큰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큰 번화가에 안 나가서 보통 창업을 하기 때문에 네.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형태여서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적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워시팡팡은 매장이 몇 개나 되죠? 지금 93개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이제 무인 빨래방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네, 이런 경우는 한 분이 이렇게 여러 개를 하기도 하고, 뭐 부업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5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보통 2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 매장에서는 22분이 2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음. 자, 실제로 그 워시팡팡의 이제 장점을 제가 여쭤볼 건데, 방금 네, 전에 이제 그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빨래방은 창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가 그렇습니다. 빨래방은 예,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막 5개까지 매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워시팡팡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워시팡팡의 경쟁력, 차별성 포인트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래방을 보통 오픈하시는데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 창업비가 소요가 돼요. 네. 이유는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물론 국내 장비도 있지만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 장비들이고 그 관리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최초의 창업비에서 차지하는 거가 장비가 대개 70, 80%를 차지하는데 이 장비가 저희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거가 저희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가성비가 높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듣기에 네, 창업박람회에도 대표님이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창업박람회에 나오는 브랜드 중에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도 되게 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건데 네. 뭐 그냥 저렴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장점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역시 그 창업비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율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7, 80%의 그 장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요거가 50% 정도입니다. 타 브랜드에 비해서. 아, 절반 그러니까 가격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10평 매장을 창업하는데 인테리어까지 다 모든 비용을 다 포함했을 때 6천만 원이면 창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억에서 보통 1억 5천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많게는 2억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에 비교하면 네, 이제 굉장히 그 차이를 많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빨래방은 사실은 그 엔드 유저가 바라볼 때는 그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거에 별로 포커싱을 두지 않습니다. 네, 그 점주님들이 바라보실 때,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니까 이제 이런저런 브랜드를 많이 아시게 되는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비용 때문에 사실은 창업비가 좀 높은데, 저희는 이제, OEM으로 저희가 직접, 그, 제조를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소비자가 결국에 이제 점주님들이 되시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좀 적었고요. 그리고 시장을 런칭을 할 때 브랜드 인지도가 아무래도 좀 적어서 굉장히 초기에는 애를 먹었는데 저희가 이제 90개 매장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은 이제 장비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이제 그 레퍼런스죠. 그것도 충분히 이제 올라와 있고 해서 최근에 박람회에 나가면 대부분 10개 이상의 그 가계약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듣고 있어서요. 자,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창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아,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네. 나름대로 지금 워시팡팡 나름대로의 일종의 성공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사실 네. 빨래방 브랜드는 많아요. 뭐 이번 박람회 때도 여러 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대표님은 적어도 어떤 성공 전략을 가지고 가맹점의 매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그 빨래방을 오픈을 했을 때, 네, 대부분 이제 그 빨래방에 합당한 자리에다 오픈을 하시는데, 네, 그 합당한 자리에는 기존의 다른 빨래방이 이미 입점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컨슈머들이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보통 본인들이 익숙하게 갔던 그 기계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용하는데 편리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간편하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용 요금을 타 브랜드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창업비가 적었으니까 이용 요금도 낮게 책정을 해서 과거에 뭐 커피 시장에서 그 이디야 같은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뭐 3, 4천 원, 4, 5천 원 가는 커피의 시장이 뭐 2천 원대에서 굉장히 좀 성공을 했던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창업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용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AS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물론 타 브랜드들도 AS가 굉장히 빠르겠지만 기계가 멈춰선 결국 매출이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기계가 멈춰지지 않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도 빠른 AS도 물론 있지만 그 AS가 다음번에는 나오지 않게 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OEM에서 찾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그 기계가 제조될 때는 그 네. AS를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설계 적용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그 적용됐던 거는 과거에 판매됐던 그 기계에도 다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그 AS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거가 자체 기계를 쓴다라고 하는 게 역할을 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음, 네. 네, 실제로 그
진짜 저희가 보기에는 요즘 네, 빨래방에 대한 사실은 뭐 우리나라 이제 세탁소부터 해가지고 빨래와 관련된 업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매장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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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독 최근에 와서 빨래방 창업자들이 많아졌고 어떨 때는 저희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빨래방 창업에 소위 많은 사람들이 몰리세요. 그러니까 박람회 네, 네, 가더라도 네. 뭐 빨래방 부스에는 막 소위 버글버글 하죠. 네, 창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게 뭔가 빨래방 창업에 장점이 있어서인 건지 네, 우려할 사안은 없는 건지 대표님은 네, 그래도 네, 그쪽에 쭉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네.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과거에 빨래방은 그렇게 인기 업종이 아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빨래방은, 어, 사실은 매출이 그렇게 높은 형태의 업종은 아니에요. 어, 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굉장히 훌륭한 빨래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익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정도면 한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정도니까 굉장히 수익은 음, 높아요. 네. 실제로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것들도, 꽤 있고요. 대부분은 한 4,500 정도의 매출을, 얘기를 합니다. 2, 30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그런데 빨래방이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최근에 발생된 뭐 그런 비대면 이 사업하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걱정 없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고, 네. 그거가 딱 맞는 거가 이제 빨래방이 아마도 현존하는 무인 중에서는 가장 완벽할 겁니다. 아마도. 리스크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기계만 멈추지 않는 다음에 빨래방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았고, 세 번째는 아마도 아무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대부분 빨래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님들이 85%는 주부들이세요. 음. 그래서 특별한 뭐 교육이나 이런 거가 없어도 누구나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언뜻 보면 지금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매출이 한 4, 500만 원만 나와도 괜찮은 거다. 뭐 한 200만 원, 2, 300, 뭐 이게 남아도 괜찮은 거다. 근데 이게 일반 창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4, 500만 원만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네, 4,500 정도의 매출인데 임대료가 예를 네. 들어서 뭐 100만 원 언더였을 때는 네. 300 넘게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 음. 임대료 고정비가 차지하는 거가 네. 있는데 이 빨래방의 자리는 대부분 그 다운타운가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주택 안에 있는 상가의 주택 이런 곳에 어, 대부분 많이 오픈을 하시는데 네. 이유는 주거에서 엔드 유저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문제가 좀 안 되고요. 최근에 제가 그 하남 신도시에서 오픈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갔었는데 임대료가 일단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런 곳에는 뭐 2,000세대 이상의 수요를 보고 오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큰, 그, 뭐, 대도시 형태의 임대료가 높은 형태에서는 좀 빨래방이 아직까지는 합당하지 않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빨래방이 80% 정도,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40%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빨래방이, 굉장히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 지금 아까 대표님이 이제 그 워시팡팡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를 쓴다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네, 자체 브랜드를 쓰면 이제 보통 말하는 유명 브랜드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AS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 어떤 분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장비 부품에 대한 AS 기간 뭐 이런 걸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AS 기간을 대부분 타 브랜드가 2년을 약속을 합니다. 워런티를. 네, 저희는 1년 합니다. 1년.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90개가 넘는 그 매장을 관리해 보면서 3개월, 4개월이 넘어가서 특별한 AS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빨래방이 초기에 그 장비 사용에 대한 저,
그 익숙도가 좀 떨어져서 그때이고요. 저희기가 현재 그 특별하게 AS가 좀 발생되지 않아서 하여튼 저희가 1년만 워런티를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빨래방은 하나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AS 부분을 말씀하시다가 놓친 게 있어서 하나의 빨래방을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두세 개의 빨래방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상권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창업을 하십니다. 창업비용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고 뭐 창업비용의 가장 방점이 찍히긴 했는데 창업비용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창업 비용은 저희가 그 보통 세탁기 세대, 건조기 세대 이렇게 보통 창업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주변에 이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키오스크라고 하는 장비 그리고 동정교환기 이게 멀티 자판기이죠. 그리고 그 세탁기 건조기의 설비 또는 인테리어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해서 6천만 원이면 창업을 할 수 있고요. 평형은 10평에서 12평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물론 또 다세대 빌라 이런 주택 상가형 주택의 1층 이명골목 두 번째나 세 번째 골목에서 오픈하시면 큰 무리 없이 그런 매출을 가져올 수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특수한 상권이긴 하지만 바닷가 근처 펜션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매출이 월등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제 도소매 형태의 이제 도매는 뭐 펜션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 주시니까 뭐 그런 특수한 상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림동이나 신대방처럼 원룸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의 매출이 현재는 가장 좋습니다. 대표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네. 혹시 네. 못하신 얘기 있어요? 아주 짧게. 네, 저희가 그 아까 그 강조를 조금 정리가 간단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가성비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세탁기 세대, 건조기 세대 이렇게 3천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강남에서 프로모션을 2단 건조기 하나를 했었어요. 오늘 그 온라인 창업 설명회에서 이 그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그 개설 점포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담이나 이렇게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프로모션을 그대로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안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